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전광판에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PM10, PM2.5 미세먼지입니다. 알츠하이머나 ADHD, 조현병, 당뇨, 그 다음에 정자의 수를 감소시켜주는 등등 현재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과연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다시 우리가 따뜻하게 봄이 딱 다가오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자, 1952년도에는 런던 스모그 때문에 12,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요. 2018년 WHO에서는요, 거주하고 있는 91% 정도에서의 공기질이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량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년 42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가 폐, 심혈관계 질환 있으신 분들이나 폐질환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대기 공기 중에 공기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야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1차 오염 물질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장에서도 여러 가지 막 물질들이 나오죠. 자동차 매연에서도 물질들이 나오고 이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외에도요, 꽃가루라든지 화산재나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바다 소금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하나의 대기의 오염을 만들 수 있는 주범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또 다 섞이는 거죠. 막 섞여서 자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다시 또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2차적인 물질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공기 중에는 상당히 복잡한 다양한 성분들이 섞여져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전광판에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미세먼지 농도, PM10, PM2.5 이러한 문구들을 분명히 확인한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게 미세먼지의 수치와 농도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그 10의 의미는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세먼지, 그리고 PM2.5라고 하면은 초미세먼지라고 구별을 하게 되고요. 통상 우리가 대기질의 오염도를 평가할 때는 PM10과 PM2.5를 다 동시에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2.5라고 하는 2.5 마이크로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머리카락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머리카락이 60 마이크로, 물론 탈모 있으신 분들은 다 가능하겠지만, 자, 보통 그러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작은 크기, 약 25에서 30분의 1 정도 크기가 되는 게 PM2.5 정도 크기입니다. 문제는 이 입자가 단순하게 입자 먼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용매라든지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 입자들이 다 들러붙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고, PM2.5, 10 이 정도 크기는요, 너무나도 입자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흡입을 할 때 코에 있는 여러 가지 코털이나 여러 가지 점막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로부터 유해한 것들이 흡착이 되고 난 나머지가 보통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폐포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폐포에 들어오더라도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까 바로 혈관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 안으로 전부 다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순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부 장벽, 이 보호막으로 인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잘 들어올 수가 없지만, 워낙 입자가 크기가 작으면 피부를 통해서, 특히 모공 사이를 통해서 들어와서 피부 안으로도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연구에서는요, 응급실을 통해서 온 피부 질환의 환자와 그 피부 질환의 환자와 함께 그날의 대기질 오염 상태를 비교를 했더니, 실제로 대기질의 오염 상태가 나빴을 때 응급실을 통해서 오는 피부 질환 환자가 훨씬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해서, 아, 이런 대기 오염과 분명히 피부 질환과는 연관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밝혀져 있고요. 자, 과거에는요, 우리가 피부 노화를 이야기할 때 외인성 노화, 외부적에서 영향을 미치는 노화를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자외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였기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빼놓지 않았지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상당히 중요한 노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생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산화 반응을 상당히 강하게 촉진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산화 반응이 생기게 되면 염증 반응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게 돼 있고, 그 중에 피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같은 이런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는 질환들,
이런 질환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미세먼지의 노출이 결과적으로 정상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훨씬 더 많은 염증들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피부에 있는 지질층에 있는 지질들, 우리가 뭐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렇게 구성 성분들이 있고 그 위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물질들을 산화시키면 지질이 산화가 되면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바로 산패라고 하죠. 우리가 기름 같은 경우도 그냥 먹는 거하고요, 산패된 기름을 먹는 거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질은 우리 몸의 흡수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산화된 지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피부에도 다양한 종류의 이런 지질들이 있고 피부에 있는 지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피지와 피부 지질의 이런 성분들이 바로 이런 대기 오염 물질과 만나면서 바로 산화 반응 상태가 되는 과산화 형태의 지질들이 만들어지고 염증을 상당히 많이 유도시킬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을 계속 손상을 시키니까 여드름처럼 오르는 피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트러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습진 성분 병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런 미세먼지가요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도 상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산화 현상으로 인해서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손상을 시켜주고 깨면서 세포 상태가 사멸하는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세포가 죽는 단계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이 손상을 일으키니까 손상을 일으켜서 없어지죠. 자, 없어지면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 당연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죠.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써줌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차단시켜주는 게 흡입을 하는 걸 일단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 농도량을 흡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을 줄여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입니다. 최근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닿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화장품도 출시가 되고 있죠. 사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화장품은요,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아주 원초적인 수준이었어요. 단순하게 이 막을 형성을 해서 미세먼지가 흡착이 단순하게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원리를 이용한 안티폴루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었는데요. 문제는 그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은 식약처에서 이런 미세먼지 차단에 대한 실험법과 이러한 테스트들이 통과된 제품들에 한해서 미세먼지 차단이란 안티폴루션이라고 하는 마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미세먼지들은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 같은 다양한 성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미러링, 단순하게 음이온으로 흡착을 시켜가지고 못 붙게끔 튕겨내는 방식도 많이 썼고요. 양이온으로 된 제품들을 클렌저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미세먼지가 있는 들러붙는 것들을 잘 흡착시켜서 클렌징으로 씻어내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든지, 미세먼지로부터 인해서 생기는 산화 반응을 억제시켜주는 항산화제, 그 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용체, 아릴 하이드로카본 리셉터 같은 등등등 다양한 이런 수용체들을 자극해서 여러 가지 신호들을 억제해주는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세포의 손상들이 생긴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 바로 오토파지죠. 이 오토파지를 훨씬 더 자극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세포의 기능을 다시 빠르게 원상복귀시켜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다양한 원리를 통해서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에 대한 기술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산화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한데요.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문제를 직접적으로 억제를 시켜주게끔 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바르는 항산화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먹는 항산화제도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비타민 E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생기는 지질의 과산화 반응을 억제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E이기 때문에 비타민 E 역시 섭취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비타민 C나 E, 페룰산 같은 항산화제, 그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폴리페놀 종류의 항산화제들도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면서 피부의 이런 산화 반응을 최대한 억제시켜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미세먼지는 우리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한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좀 더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시고,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